몇 프로 때 치료하는 거예요? 70% 안에 있을 때. 70% 안에 있을 때 내 깝깝한 것도 처리할 수 있고 내 육신이 아픈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거지. 깝깝한 것도 70% 넘어서 버리면요. 뭐가 돼요? 극우울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스스로 목숨 걸지 않는가요? 왜 스스로 목숨 걸냐면 네가 우울한 게, 네 영혼의 질량이 모자란 게 70% 선을 넘었다. 그래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네가 전부 다 압을 받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충격을 네가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. 그래서 70% 넘었을 때는요. 하나님도 대신 못 해준다는 거야. 우리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옆에 친구 사랑하는 사람도 내 부인도 내 남편도요. 내가 70% 넘어서 아플 때는요. 천하 누구도 이걸 갖다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게 바로 70% 선이라.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70% 선을 넘어가면 안 돼. 근데 20, 30대 성장할 때는요. 70% 웬만해 가지고는 잘 안 넘어가. 아주 큰 충격을 받는 사람 말고는요. 넘어가는 법이 잘 없어요. 근데 그 선을 넘었으면 이제 육신도 아파서 치료가 안 돼. 내 영혼도 뭔가 이제 어떻게 우울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치료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70% 선을 넘어가기 전에 그 안에서 뭔가 만져야 되거든. 그죠? 그럼 나한테 힘들고 깝깝한 일이 절대 올 수가 없죠. 근데 이걸 갖다가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선을 넘어버리면요. 이거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70% 중요해요, 안 중요해요? 엄청나게 중요하죠. 내 육신을 좋게 만드는 게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질량이 70%이기 때문에 70%의 질량을 딱 채우고 있으면요. 육신은 내가 스스로 내가 딸려간다잖아. 내 몸이 아플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. 왜? 70%가 운영을 하는 거지 30%는 그냥 달려가는 거거든.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을 좋게 만들려고 그래.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비타민 먹고 운동도 하고 뭐 하루에 몇 시간 뜨고 걷기가 어떠고 오방을 다 하는데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네 영혼의 질량을 갖다가 70%를 갖다 좋게 만들면요. 영혼이 전부 다 에너지를 갖다 스스로 다 운행하게끔 돼 있어. 이 육신은 아플 일이 없어요. 왜?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데 깝깝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나한테 아픔을 주는데 어떤 충격을 주는데 저걸 갖다 어떻게 해요? 내 영혼의 용량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야. 소화시킨데 내 육신이 아플 일이 있나요? 그래서 지금 뭘 키우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영혼의 질량을 좀 키워라. 용량을 좀 키워가지고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갖다가 네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 내공의 힘을 갖추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영혼이 갖추고 있는 내공의 힘이라는 거거든. 근데 전부 다 왜 힘든 거예요? 내공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환경을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그 용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럼 만약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일단은 스승님이 태어날 때 영혼이 도킹이 됐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전생에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압축돼서 왔다고 하면 만약에 스승님이 좋은 환경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지금의 환경에서 그걸 안 겪었다면 지금의 그 법문을 설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거는 다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어지게끔 그게 만들어서 그게 다 그렇게 만들어진지 그게 일단 첫 번째 궁금하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직장 생활에 있을 때 이런 직장 생활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10대, 20대부터 제가 자라온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부모의 재력으로 수준이 나뉘어지는데 부산도 보면 부산에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서울에 가면 완전 점수가 안 좋아서 저 뒤에 가듯이 환경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 수준에서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으면 그 수준에서 결국은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대중에 또 한 명씩 뭐 공부를 잘하거나 진짜 질력이 큰 사람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모가 뭐 교수거나 그런 계속 의사거나 뭐 이렇게 재력이 내려오는 그 수준이 다 똑같이 내려오다 보면 일반적인 애들은 그것밖에 배울 수 없는데 그런 애들은 좋은 뭐 과외선생이라던가 좋은 학군이라던가 이거를 다 연결받아서 금전적인 그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연결받아서 좋게 자란 애들은 결국은 처음부터 그냥 그 밑에 수준에서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처럼 자라는 애들이랑은 다르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의 수준 차이는 결국은 그냥 내가 영혼의 도킹될 때부터 사주에서 받아온 그 30%의 질량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게 궁금하니까 결국은 스승님도 그러면 지금 비메이커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이 순간이 왔는데 결국은 좋게
경제적인 게 좋게 깔렸더라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은 다 예견이 돼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영혼이 도킹되고 난 이후부터의 후천적으로 그게 발생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. 우리가 30% 아까 받아온다 했잖아. 그죠? 마음 에너지는 30%의 사주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 꼬라지 전부 다 담아있는 거거든요. 내가 전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제 업이 있다면 업까지도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마음 에너지 하나를 지금 만들어낸 거나 이거는 몇 프로냐면 30%짜리예요. 30%는 그렇게 힘을 못 써요. 내가 옛날에 사주를 설명할 때 뭐랬냐면 내가 전생에 사주를 받으러 오는데 도화지 하나에 매산자 하나를 갖다가 받아온다 했어요. 밑그림 하나를 지금 받아오는 거야. 그럼 매산자는 이 도화지 매산자 하나 그리면 작품이 돼요? 작품은 안 되죠. 매산자 하나 그리돼가지고 내 작품 멋있다고 자처럼 선생님이 뭐랄까요? 이놈 할 거잖아. 그러니까는 도화지 하나에 내가 30%를 받아온데 그 30%는 뭐냐면 매산자 하나 산자를 딱 받아온 거야. 이게 뭐냐면 바탕을 받아온다. 바탕이 없으면요 내가 자리에 뭐 설 자리가 없잖아. 집을 짓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? 내가 아무리 설계를 멋지게 하는데 내가 이 집을 갖고 싶어. 그래서 유럽의 어떤 집을 보니까 집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집에서 내가 설계를 공부해가지고 설계를 딱 했어요. 설계는 멋지게 해놨잖아. 설계는 멋지게 했는데 이 집 갖다 집을 지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? 없으면 뭐가 돼 이거? 그냥 내는 공허한 거지. 그죠? 그러니까는 자연이 뭐냐면 니한테 밑그림 바탕을 준 거예요. 그러면 설계자가 내가 집을 갖다 멋진 걸 내가 지으려고 그러면 내가 뭐 있어야 하면 땅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네가 설계를 해야지. 땅도 없는데 설계한 사람 있나요? 그건 꿈꾸는 거지. 그죠? 그래서 30%짜리는 뭐냐면 정확하게 밑바탕을 지금 받아오는 거야. 똑같은 거거든. 집 짓는 거하고. 내가 지금 산에서 어떻게 도화지 하나를 내 작품을 내가 완성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. 그러면 30%의 매산자 하나 밑바탕을 받아왔다 그러면 나머지 70%는 뭐냐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. 그죠? 그럼 사주팔자라는 말 쓰잖아. 이거 사주가 뭐예요? 매산자를 받아온 거라. 몇 프로예요? 30%. 그럼 팔자라는 말 있잖아. 그럼 70%는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점쟁이 보러 가보면 점쟁이 뭐라냐면요. 당신은 뭐 사주를 막 풀이해. 그러니까는 뭐라고 보는 사람이 이 점쟁이는 사주를 너무 잘 푼다거든. 사주를 잘 푼 게 맞죠? 왜? 네 저 사주대로 살아왔으니까. 그럼 사주대로 살아왔다는 것은 네 인생을 사는 거야, 못 사는 거야? 한 뜸도 네 인생을 못 사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점쟁이는 굉장히 용하다거든. 내가 살아온 과정을 갖다 그냥 막 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쫙쫙 다 깨우고 있는 거지. 이게 바로 신들의 능력이거든. 그 신들의 능력이 뭐냐면 사주 30%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? 차옥에 있는 거라. 왜? 그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대로 지금 받아온 거거든. 왜? 전생에 네 기록을 갖다가 전부 다 담아서 내가 만들어냈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신들이 그걸 점을 보면 나와야 안 돼요. 정확히 점이 나오지, 쾌가 나오는 거지. 근데 30은 넘으면 알 수 있느냐? 몰라요. 팔자는 모르는 거라. 팔자는 그럼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? 내가 지금 팔자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거든. 왜? 내가 지금 70% 에너지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. 그럼 내가 누가 인생을 사는 거라? 내 영혼인 70%짜리 질량이 내 인생을 70% 살아가는 거거든. 그럼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점쟁이들이 점 보러 오는 사람한테 네 이렇게 살았다 이거. 그럼 내가 50% 사는 거 보니까 이거 뭐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. 그러면요 용하다 하는데 용한 게 아니고 사주 30% 내에서 지금 점을 친 거야. 그러면 니는 지금 네 인생을 살았느냐? 한 뜸도 네 인생을 못 사는 거야. 왜? 사주대로 살아왔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맞히지. 근데 내가 팔자가 딱 보니까요. 사주를 보러 갔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어요. 내 앞에 한 사람도 위하고 직장생활도 멋있게 하고 사회생활 아주 보람되게 생활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점쟁이가 사주가 나오느냐? 사주가 안 나와요. 팔자가 나와야 되거든. 근데 팔자를 볼 수 있는 실력은 없어. 그럼 뭐냐면 괜찮네 뭐 이렇게. 지금 잘 나가고 있네.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. 왜? 앞으로 더 계속 좋아질 거니까. 이게 바로 팔자라는 거야. 그래서 사주팔자라 이름을 붙였거든. 그러면은 70%가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살아갔다 하면 사주는 안 나오는 거죠. 그럼 아까 우리 도화지에다 어떻게 매산자 하나 그랬는데 내가 옆에서 꽃밭도 만들고 집도 하나 멋지게 지고 강아지도 키우고 또 결혼해가지고 가족도 만들고 한 식구가 한 9명 됐네. 그죠? 그 다음에 옆에 농사 짓는 뭐 소도 한 마리 있고 트랙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도 좀 많이 심었다가 엄청나게 도화지 한 장을 내가 빽빽하게 채웠어요. 빽빽히 채웠으면 뭐 한 거예요 지금? 매산자가 보여요? 없어요. 그러면 30%는 내 밑바탕은 내가 받아왔지만은 내 인생을 내가 70% 살았기 때문에 나는 멋지게 산 거예요. 그럼 사주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. 사주는 뭐냐면 그냥 밑바탕만 준 거라. 그 밑바탕이 없으면 네가 그 환경 속에서 뭔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. 공부를 할 수가 없어. 너는 이 환경에서 내가 밑바탕을 가지고 여기서 공부해야지만이 나중에 크게 대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 지금 많이 그래요. 우리 가정이 왜 이랬노? 아빠가 장사하는데 망했어요. 엄마가 장사하는데 망했어요. 그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? 저 삼성 기업이 태어났으면 저기 뭐 포르쉐도 몰고 다니고 그죠? 근데 사장네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엄청나게 지금 힘든 집에 태어난 거라.
그럼 그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질량을 내가 지금 담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니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. 밑바탕이 네가 전생에 숙제 풀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가지고 이런 지금 부모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. 그러면 네가 사회를 다 탓하고 불평불만 성장한다면 니는 한 땀이라도 네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는 방향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. 근데 내가 멘토를 만나가지고 이런 강의를 들었어요. 아, 자네는 원리를 알았네. 하나님, 내가 나한테 이 집에 환경을 줄 때는 네가 전생에 풀지 못한 숙제가 있으니까 그 숙제를 갖다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30% 넣어놨구나.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0.1mm도 안 틀리게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로 적합한 곳에다가 네 과정에다가 지금 자식을 딱 부모 자식의 인연을 갖다 연결시킨 거예요. 근데 살아가면서 부모가 사업이 계속 성공하면 다행인데 중간에 이제 가축이 그렇다 보니까 왜 부모도 풀지 못하고 숙제가 나하고 비슷하거든.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망을 쫄딱 망해가지고 저 이제 집이 이제 어제 달서방에 갔네. 가니까 어떻게 돼? 이때부터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야.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. 왜? 네가 전생에 살아갈 때 환경을 탓했다 이가. 네 앞에 사람은 불평불만했다 이가. 그 풀지 못한 숙제를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 에너지에다 주파수 넣어 정확히 담아가지고 30% 바탕을 마련해가지고 저 집에 인연을 딱 보내놨는데 네가 지금 그런 환경이 딱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뭐 하냐면 내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있어요.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탓하고 있어. 이 정부에 대해서 뭔가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어.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? 야, 똑같네. 네가 전생에서 내가 숙제 풀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걸 갖다 받아온 거하고 지금 불평하는 거 똑같은 거야. 그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? 성장을 못하는 거라. 이래서 30% 밑바탕을 가져온 거라니까. 그 30% 사전에는요,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장단점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. 그럼 단점이 뭐예요? 내가 과거에 전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던 거라. 그 숙제를 같이 담아서 이제 이 숙제를 갖다 네가 풀면은 네가 살아가는 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췄다 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주가 많아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연기 잘한다 해서 내가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. 돈이 많이 받는 데서 돈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수천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사회 존경받는 시대는 이미 끝났거든. 어떤 사람을 지금 존경하냐면 내 앞에서 내를 갖다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. 그 사람에서 어떤 질량의 말이 나와가지고 이 질량 있는 말을 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바르게 이끌어주고 또 바르게 소통하면서 또 거기는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이 멋진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이런 질량 있는 사람을 존경하게끔 되는 게 바로 후천시대거든요. 그러면은 왜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질량 있는 말 한마디 해줄 수가 없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말 못한다. 말을 못하고 뭐냐면 쏘고로 꿍꿍 앓으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다. 너는 불평불만할 자격이 0.1도 자연히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저 사람을 불평불만할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숙제 풀지 못한 게 있으니까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 이해를 시킨다 그러면 내가 질량 있는 말 한마디 해가 저 사람을 바꿔놓은 거잖아요. 그럼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. 그래서 질량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존경받는 시대가 지금 바로 후천시대예요.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경쟁이 있어도 우리 집에 뭐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뭐 삼성기업의 회장이라도 존경을 받느냐? 존경을 못 받아요. 그러면 부모가 존경을 못 받는데 자식이 존경받을까요? 절대 못 받죠. 부모가 먼저 존경을 받아야지만 그 자식도 그거에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거라.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질량 있는 말 한마디를 꺼내는 시대에 누구한테?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.